어디가? 부러졌다 그러더니만 못 일어나가지고 결국 이 세상을 하직하신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일 가까우신 분들이 이런 골절로 인해서 6개월도 안 돼서 또는 1년 안에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근골격계 질환 및 정형외과 질환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고자 도움이 되고자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노원백 정형외과 백상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 뜨거운 물에 샤워만 강조하는 원장이죠. 날이 그래도 조금 풀리고 있습니다. 제 차가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업사에다 차를 맡겼습니다. 공업사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날이 추워져서 고무로 된 성분들이 딱딱해지면서 차에서 잡소리가 나는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날이 추워지니까 차도 삐걱거리는데 하물며 40년, 50년 된 우리의 몸뚱이는 안 삐걱거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 첫 번째는 우리가 골다공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점, 오해에 대해서 짚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골다공증을 왜 치료해야 되는지를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골다공증을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오늘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다공증에 대한 잘못된 믿음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지 저는 참 의아스럽긴 하지만 첫 번째는 이 뼈가 구멍이 숭숭 뚫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뼈에 구멍이 막 뚫리면서 막 뼈가 막 약해지고 막 시리고 아프고 막 이런 것 같은 동영상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녀요, 인터넷에. 그리고 뭐 우리가 검색하다 보면 많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외래에 있어 보면 많은 환자분들께서 이제 뼈가 시리다, 내가 무릎이 시리다, 원장님 저 골다공증 아닌가요? 제가 손가락이 시려요, 원장님. 제가 골다공증 아닐까요?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운 바로는, 제가 아는 바로는 골다공증이 시린 병이 아닌데 왜 이렇게 알게 됐을까 하면 그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는 그 동영상에서 바람이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환자들이 그 동영상을 보고 내 무릎이 시린 건 골다공증 때문이야, 내 손가락이 시린 건 골다공증 때문이야,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누군가는 아마 이것도 부추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골다공증이 오면 시리다, 관절이 아프다, 누군가는 또 돈을 벌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이게 침묵의 질환이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병이다, 침묵의 살인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어느 부분 공감할 수 있지만은 제가 결론적으로는 너무 이 골다공증에 대한 공포도 심하고 그리고 이 증상에 대한 이 거짓된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들을 좀 정리해 보고자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침묵의 살인자인지 뼈마디가 아픈 건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뼈에 있는 칼슘과 같은 미네랄 성분이 빠지면서 골의 구조가 약해지는 병입니다. 뼈의 구조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골절이 잘 일어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골절이 잘 일어나는 상태죠. 통증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가 아니고 골절이 일어나기 쉬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골다공증이 있으면 뼈가 시리고 무릎이 시리고 손이 시리고 허리가 아프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근데 이렇게 됐을까요? 그림을 보시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연관지어서 설명한 적이 없는지 한번 되짚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골절이 잘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근데 골절이 잘 일어나는 질환인데 왜 열심히 치료해야 될까요? 나는 평생 뼈가 부러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왜 이 골다공증을 그럼 치료를 해야 돼? 아프지도 않고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한국인의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현재 7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으로 진단을 받아도 뭐 모든 암이 그렇진 않지만 5년 동안 살아계시는 분이 70%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잘못 치료하시게 되면 2년 안에 70%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죽는다는 거죠. 아마도 잘 못 들어보셨을 거고 처음 들어보는 내용일 겁니다. 잠깐 우리 머리를 한번 상기시켜 봅시다. 예전에 시골에 보면은 이웃집에 철수 할아버지가 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소 여물도 주고 나무도 하고 뭐 엄청 부지런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철수 할아버지가 논두렁에서 자빠지셨어. 엄청 마을에서도 저분은 장수할 거야, 오래 살 거야, 잔병치레도 없었어, 야 철수 할아버지가 훨씬 더 나보다 오래 살 거야 하셨는데 어느 날 철수 할아버지가 논두렁에서 넘어졌어요.
근데 이상하게 자리에서 못 일어나더니만 한 두세 달 있다가 갑자기 초상을 치르게 됐네? 아마 흔한 일일 겁니다. 아주 처음 들어본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제 5, 60대가 많으시다 보니까 가끔 그런 이야기 들을 거예요. 누구 아버님 돌아가셨다. 누구 어머님 돌아가셨다. 아니 그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셨는데 왜 돌아가셨지? 뭐 암이라도 걸렸나? 아니 암도 없이 건강하셨는데 넘어지고 난 다음에 어디가? 부러졌다 그러더니만 못 일어나가지고 결국 이 세상을 하직하신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 가까우신 분들이 이런 골절로 인해서 6개월도 안 돼서 또는 1년 안에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 골다공증이 중요한 이유는 사망률, 생존율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골다공증성 골절은 아주 약한 에너지로 뼈가 부러지는, 그래서 골다공증을 치료해야 되는 이유는 이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뼈가 잘 부러지는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골다공증성 골절은 대표적으로 손목, 척추, 그리고 고관절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서울에 눈이 많이 왔어요. 우리 60대에서 60대 후반의 어머니들께서 이제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손을 짚어가지고 저희 병원에 오셔서 뼈도 맞추고 깁스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수술을 하러 제가 전원을 시켜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미끄러워지는 상황에서 잘 넘어지는데 아주 큰 에너지가 아닌데 그냥 방에서 손을 짚었는데 뼈가 뚝 하고 부러지는 그런 게 이제 골다공증성 골절입니다. 아주 적은 에너지로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방 안에서 화장실 가다가 쿵 넘어졌는데 허리가 아파, 등이 아파. 근데 못 움직일 정도는 아니야. 미치도록 아프지는 않아.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픈데 움직이려고 그러면 너무 아파. 기침하면 너무 아파. 이런 분들은 대부분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이. 근데 요런 또 척추골절은 70대에 많이 생겨요. 오늘 중요한 그 골다공증성 대퇴골 골절은 80대 또는 70대 후반에 많이 생깁니다. 이런 골절들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이걸 막아주는 게 골다공증 치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이 대퇴골 골절은 어르신들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엉덩이에 툭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그 뼈가 대퇴골인데 그게 깔리면서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퇴골 골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젊으면 손을 탁 짚어요. 손을 탁 짚으면서 안 넘어지거나 손으로 버티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빠릿빠릿하게 못 움직이게 되면은 손을 못 짚고 그냥 엉덩이로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그 튀어나와 있는 뼈가 깔리면서 부러지는데 일반인들은 절대로 부러지지 않죠. 근데 골다공증이 있는 80대, 70대 이런 분들은 잘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골절이 생겨서 대퇴골이 부러지게 되면 병원에 가시게 되면 보통은 수술을 하자고 그래요. 근데 수술을 하시기에는 70대, 80대 노인네들이 뭐 지병도 많고 뭐 가족들이 반대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나라 통계상 1년에 사망하시는 어르신들이 25%, 2년 안에 사망하시는 분이 70%에 달합니다. 70%. 70%면 아까 말했듯이 웬만한 암이 5년 동안 사는 게 70%인데 반대로 대퇴골 골절이 발생하면 70%가 그냥 돌아가시는 거죠. 그 과정이 제대로 앉아서 식사도 못 하시고 그냥 누워가지고 폐렴 걸리시고 몸이 골골골골 하시다가 그냥 그렇게 입원하신 상태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누구 할아버지, 누구 어머니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넘어지고 난 다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허망하게 보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 만약에 수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위험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수술을 하시게 되면 이 골절의 1년의 사망률은 20%, 여성 같은 경우에는 13% 정도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시게 되면 그래도 그냥 허망하게 보내는 일보다는 적지만 수술을 결정하고 하시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예방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골다공증은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은 대부분이 여성 환자들이 많으신데요. 우리 어머님들이 많죠. 폐경 이후로 골의 밀도, 골을 구성하고 있는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골다공증이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는 오명이 씌워지게 된 거죠. 그냥 제가 볼 때 노화입니다, 노화. 단지 여성분이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게 되면서 좀 더 급격하게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 또는 65세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여기 65세가 보험 기준이니까 병원에 오셔가지고 골밀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상이 없거든요. 뼈가 시리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픈 병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잘 모르고 지내시는데 골다공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60대가 넘어가면 한두 번 정도는 골밀도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발견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칼슘이 조금씩 빠져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또는 빠져나간 칼슘을 다시 뼈에 가둬놓도록 몸에 흡수된 칼슘이 뼈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비타민 D와 칼슘을 충분히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인구의 80% 이상은 이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농사도 짓고 하시느라 햇볕을 많이 보는 거죠. 햇볕을 많이 보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금은 거의 햇볕을 볼 일이 없어요. 어머님들도 어디 공원에 운동하러 가시면 선캡 쓰시고 장갑 끼시고 UV 방탄되는 잠바 입으시고 선크림 바르시면 자외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외선이 피부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럴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비타민 D는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 칼슘도 같이 조금씩 줄어들게 돼서 골다공증이 좀 더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 비타민 D 잘 챙겨 드시고 칼슘 잘 챙겨 드시면 됩니다. 가끔 칼슘제를 잘 못 드시는 분이 계세요. 뭐 속이 쓰리다, 소화가 안 되신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우유, 그 다음에 치즈 이런 것들 드셔도 되고요. 요즘엔 막 많이 좋아졌어요. 소화가 잘 되는 우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구르트 같은 데 보시면 마트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강화된 요구르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을 많이 드시고 비타민 D를 잘 챙겨 드시면은 어느 정도 골다공증이 진행하는 속도를 좀 늦출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지내시다가 어느 순간 검사를 해보니까 골다공증으로 빠졌어요. 그러면 골다공증에 맞는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골다공증 치료는 약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주사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매주 먹는 약이 한 20-30년 전에는 많이 쓰였지만 지금은 매주 먹는 약보다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뭐 석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 1년에 한 번 맞는 주사로 이 치료의 폭이 굉장히 넓어져 있고 다양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생활 패턴에 맞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골다공증 치료를 하시면 되고요. 또한 아버님들도 골다공증 검사하시고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이 진단이 되면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골다공증 환자분이 많지는 않으실 테니까 제 구독자 중에서는 중요한 건 이제 운동입니다. 운동. 제일 중요한 운동은 첫 번째는 체중 부하 운동인데요. 체중이 많이 실리게 될수록 뼈가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지 않는 운동이긴 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 링크를 띄워 드릴 거고요. 걷는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걷는 운동을 해서 체중을 척추, 고관절 이런 데 실어 주시면은 뼈가 더 튼튼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중을 실어주는 운동이 골다공증 예방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통증이 발생하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발이 아픈 경우에는 절대로 걸으시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체중 부하 운동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결국 골다공증성 골절은 골다공증이 있지만 결국 넘어져서 생겨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체의 근육을 길러 주셔야 합니다. 하체의 근육을 길러서 잘 넘어지지 않고 잘 일어나고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셔야만 잘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야지 골다공증이 있든 없든 안 부러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근력을 기르는 운동도 꼭 챙겨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부터? 젊었을 때부터. 젊었을 때는 인생은 60부터니까 60대 되면은 열심히 운동하시면 됩니다. 무릎이 아프면 걷는 거는 좀 쉬시고 다른 운동으로 바꿔서 하시면 됩니다. 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아픈 운동은 피하는 게 현명한 거죠.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골다공증에 대한 오해는 골다공증이라는 병은 통증을 만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골다공증의 정의는 골절이 잘 일어나기 쉬운 뼈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어떤 골절이 발생했을 이후에 발생하는 사망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웬만한 암보다도 빨리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는 적절한 운동. 여기서 적절한이 중요하겠죠. 적절한 운동. 그리고 칼슘과 비타민 D를 잘 챙겨 드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다공증 진단이 되면 열심히 치료받으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골다공증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내가 골다공증이 아니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앞으로 다가올 골다공증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한 번쯤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서 골 밀도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어떠한 치료를 해야 되는 단계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그리고 나한테 맞는 적절한 운동은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골다공증인데요. 이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은 주변에도 좀 알려주시고, 당연히 도움되신 분들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십시오.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샤워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